서울 집값을 누르려고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더 크게 터지고 있는 건 전세와 월세입니다. 강남 집값 상승세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지만 수요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방향만 바뀌었습니다. 강남을 피해 한강벨트로, 서울을 피해 경기와 인천으로, 그리고 전세를 구하지 못한 수요는 다시 매매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장의 핵심은 단순히 집값이 올랐다가 아닙니다. 매매시장을 누르는 정책이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그 불안이 다시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된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강남 4구, 즉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은 직전 1년보다 둔화됐습니다. 직전 1년 동안 강남 4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10.85% 올랐지만 새 정부 1년 동안은 8.53% 상승했습니다. 규제가 집중된 강남권에서는 적어도 매매 가격 상승폭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강남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남을 누르자 수요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광진동, 작성동, 마포구 등 한강벨트 주요 지역의 경우 직전 1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8.04%였지만 새 정부 1년 동안에는 14.87%로 뛰었습니다. 강남권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한강벨트는 오히려 더 강하게 오른 것입니다. 더 심각한 부분은 전월세 시장입니다. 한강벨트의 전세 가격 상승률은 직전 1년 2.07%에서 9.35%로 확대됐고 월세 상승률도 2.67%에서 10.03%로 커졌습니다. 매매 가격만 오른 것이 아니라 전세와 월세가 함께 오른 것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을 사기도 어렵고 전세를 구하기도 어렵고 월세 부담까지 커지는 상황입니다. 서울 외곽 지역은 전월세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강북, 노원, 도봉성, 북구 등 외곽 지역은 매매 가격 상승률이 2.30%에서 6.84%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전세 상승률은 1.09%에서 12.63%로 뛰었고 월세 상승률도 2.39%에서 13.14%로 급등했습니다. 자료상으로는 서울 외곽 지역의 전월세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닙니다. 강남권을 겨냥한 수요 억제 정책이 비강남권과 외곽으로 풍선 효과를 만들고 동시에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전환이 맞물리면서 주거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수요 억제 정책은 단기적으로 시간을 벌 수는 있지만 공급 문제와 전월세 문제를 대신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대출 규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다주택자 세제 압박 등 강한 수요 억제 정책을 이어갔습니다.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했고 전세대출도 조였습니다. 이후 공공주도 공급 확대 방안과 임기 내 착공 기준 135만 가구 공급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는 공급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 어렵고 규제는 즉시 체감되면서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시장은 규제를 받으면 완전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회합니다. 서울이 막히면 서울 외곽으로, 서울 외곽이 부담되면 경기와 인천으로 수요가 이동합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경기 인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66,2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늘었습니다. 경기 지역만 보면 거래량이 36% 증가했습니다. 특히 구리시의 거래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구리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7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5% 급증했습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고 거래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 접근성이 좋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매수세가 이동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교통망 확충 기대감과 재건축 기대감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안양 만안구도 거래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동탄구는 136%, 기흥구는 115%, 안양 만안구는 92% 증가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광역교통망, 직주 근접 수요, 산업단지 배후 수요가 결합된 지역입니다. 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규제지역으로 묶인 성남 분당구와 과천시는 거래가 줄었습니다. 분당구는 30%, 과천시는 77% 감소했습니다. 규제가 특정 지역의 거래를 줄이는 효과는 있었지만 전체 수요를 없앤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킨 셈입니다. 이제 가장 큰 불안 요인인 전세 시장을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는 사실상 품귀 현상에 가깝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강남권 신축 단지에서는 9개월 만에 전세 가격이 6억 원 이상 오른 사례가 나왔고, 잠실 일부 단지에서도 전세 호가가 단기간에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5월 둘째 주 서울 전세 가격 상승률은 0.28%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서울 전세 가격 누적 상승률은 2.89%로 지난해 같은 기간 0.48%보다 약 6배 높습니다. 전세 가격 상승 속도가 확실히 빨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세 매물 감소도 수치로 확인됩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년 전보다 35.7% 줄었습니다. 중랑구, 성북구, 관악구 등 중저가 단지가 많은 지역에서 감소폭이 컸고, 강남 송파서초도 모두 전세 매물이 줄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에서 전세 매물이 줄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정 지역 문제가 아니라 서울 전반의 임대차 수급 문제로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 수급 지수도 113.7까지 올라섰습니다. 전세 수급 지수가 100보다 크면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 서울 전세 시장은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부족한 구조입니다. 수도권 공인중개사 대상 조사에서도 전세 수요가 늘었다는 응답과 전세 매물이 줄었다는 응답이 모두 높게 나타났습니다. 현장에서도 수요는 늘고 매물은 줄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가 줄면 자연스럽게 월세 전환 압력이 커집니다.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은 올해 처음으로 과반을 넘었습니다. 월세 가격 지수도 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전세난이 월세난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임차인은 더 비싼 월세를 받아들이거나 아예 매매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점이 오늘 시장의 핵심 연결고리입니다. 전세가 부족해지고 전세 가격이 오르면 일부 무주택자는 차라리 사는 게 낫겠다고 판단합니다. 이 매수 전환 수요가 다시 매매 가격을 밀어올립니다. 실제로 경기 인천 거래량 증가 자료에서도 임대차 시장 불안으로 일부 전월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세난은 임차인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매매 시장 불안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 보증 제한 등 추가 대출 규제는 사실상 지연되는 분위기입니다. 규제 대상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부터 정리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일시적 비거주 등 다양한 사례가 있어 단순히 비거주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규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규제가 실제 매물 확대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세를 끼고 있는 주택은 거래가 쉽지 않고 집주인이 규제를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매물을 대거 내놓을 가능성도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세 보증 제한이 현실화되면 일부 집주인이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전세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규제 부담이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자료를 종합하면 한 가지 흐름이 보입니다. 수요 억제 정책은 단기적으로 특정 지역의 과열을 누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수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과 다른 시장으로 이동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강남을 누르면 한강 벨트가 오르고 서울을 막으면 경기 인천 거래가 늘고 매매를 누르면 전세와 월세 부담이 커지는 흐름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매매 가격 안정만 보고 전월세 시장을 놓치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그 부담은 다시 매매 수요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공급 대책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시장이 정책 발표만으로 안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 47,000 가구에서 올해 27,000 가구, 내년 17,000 가구로 줄어든다는 자료까지 나온 만큼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상승장이 아닙니다. 규제, 공급 부족, 전세 품귀, 월세 전환, 수도권 수요 분산이 한꺼번에 얽힌 복합적인 장세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 지역을 누르는 정책만이 아니라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줄이고 실제 공급 실행력을 높이면 시장이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한 수요 억제 정책이 전세와 월세 시장의 불안을 키웠고
그 불안이 다시 수도권 매매 시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건은 추가 규제의 강도가 아니라 공급이 얼마나 빠르게 실행되고 전월세 시장의 부담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입니다.